네. 자,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뵙네요.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거리 두기를 조금 해놨습니다. 좀 물려놨거든요.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두 분 했던 거 하고, 했던 건 이제 이해를 하셨는지, 지금 기초 과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어디까지 지도 나가나 하면, 음양 오행은 했고, 오행을 조금 더 짚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음양은 이미 이제 음과 양이 어떤 거라는 걸 이제 이해를 어느 정도 하셨다고 보고, 그 다음에 오행이 또 어떤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사주의 오행을 어떻게 우리가 본다, 읽는다, 그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오행적으로도 우리가 사주를 조금은 일부분이지만은 이제 분별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오행에 또 10개의 천간이, 그 다음에 그 오행과 사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서 12개의 지지가 오행으로 또 음과 양으로 어떻게 이제 이 배속이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천간과 지지에 전부 약간 음양이 그것이 전부 다가 12개의 사상이라 하는 그 네 가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안에 12개의 지지 글자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다음 천간의 오행에 또 각 음양이 두 개씩 해서 그 10개의 천간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는 보면 이제 이 오행이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죠? 그 통틀어 크게 보면 이제 음양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 그 큰 틀에 보면 음양 안에 다 소속돼 있더라는 거죠. 음양 안에. 그래서 우리 사주를 풀어보면은, 책에는 지금 그 14쪽에 잠깐 펴보시면 됩니다. 14쪽이에요. 그죠? 그 우리가 인생이 음양만 가지고 풀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삶이. 그죠? 그러나 우리 삶은 굉장히 복잡하죠. 인생이 복잡하잖아요. 어렵고. 그래서 그걸 이제 점점 더 세분화된 게 음양에 2개 가지고 오행으로 5개로 나누죠. 그 다음에 오행의 5개는 그 기운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형체로 나타나 질적인 것은, 그 상은, 또 형은, 그지? 형은 사상 4가지로 하고, 목, 화, 금, 수, 이렇게 갖고 나눠져 있는데, 그걸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14쪽에 잠깐 보시면, 중간에 그 14쪽에는 음양의 의미 갑이 되어 있죠. 이거 제가 뭐 일일이 읽으면서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선생님도 한번 읽어보시면, 짧은 내용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만 읽어보셔도 이해를 하실 수 있다. 그런 생각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그 다음 15쪽에 보시면 중간에 오행이라는 게 있고, 그 바로 밑에 음양오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오늘 음양오행은에서 잠깐 책을 보시면, 요 한 읽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요 한 10줄 됩니까? 한 10줄 남짓 하죠. 요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또 읽어봐야 시간만 지금 낭비합니다. 그죠? 아까운 시간에 우리 스님도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또 있으니까 이해되시리라고 믿고.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오행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연계해서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행이 이렇게 색깔로도 연계되어 있고, 요거로 나중에 55쪽에 가면 내가 색깔하고 건강하고 이런 걸 다 같이 한꺼번에 따로 내가 한번, 나를 잡아서 55쪽에 있는 그 부분을 내가 말씀을 한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 뒷부분에 또 보면은, 오행의 체형이라는 게 나와요. 체형 18쪽인데, 요 부분도, 읽어보시면 다 아시에요. 내가 아까 55쪽을 말씀드렸는데 55쪽 안에 요 내용이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18쪽 요것도 나중에 55쪽 할 때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20쪽에. 근데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기초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오면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론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생상극론 가기 바로 전에는 음양오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음양오행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양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고, 또 오행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양과 음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죠, 그죠? 음양.
음양, 양. 음양. 자, 음양이 그다음에 오행을 넣는다 했죠. 오행은 다섯 개의 원소가 움직인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섯 개의 원소는 뭐였습니까? 목, 화, 금, 수가 있는데 토가 가운데 있었죠. 요걸 오행이라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오행이 역이라 하는 자체가 여기 음양이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역이란 글자 자체가 이 해와 달입니다. 그래서 이걸 항상 해달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음양이. 그 말을 뜻하는데 이 오행은 행이라는 글자 자체가 그래. 다섯 개 이 원소가 움직인다. 이게 나중에 상생하는 구조라 하거든요. 상생상극.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어제란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천수상치수형 하는 게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이 형체를 만들어낸다라고 했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늘의 기운이잖아.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맞물려 서로 돌아간다는 거,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행. 그럼 이 오행에서 보니까 또 양과 음이 구분된 거죠. 오행 중에서도 목과 화는 양에 속해 있고 금수는 음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토는 음양을 조절하는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말씀드린 내용을 지금 짚고 넘어갑니다. 그럼 목은 양 중에 양은 화거든요. 목은 양 중에 화에 비하면 음이란 얘기라. 양 중에 요거는 양의 목화, 오행 중에 양은 목과 화예요. 목은 항상 시작하는 에너지라고 했잖아. 그러면 화로 가기 위한 시작이거든요. 목은. 그럼 내 사주 속에 오행이 다 나와 있는데 목화가 있으면은 양기가 많은 것이고, 그죠? 금수가 많으면은 음이 많은 거예요. 오행상. 그러면은 그 사람 성향이 어떨까요? 알 수 있죠. 성향이 덥다, 차갑다. 양이니까 밝다, 어둡다. 활동적이다,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움직임이 적다. 요거는 진보적이고 막 이 앞으로 나가려고 한다. 요거는 자신을 도로 움츠러들고 지키려고 한다. 요런 성향이잖아요. 이런 성향을 우리가 벌써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거죠. 아까 목기가 많다. 그러면 어떨까요? 목기가 많다는 건 무조건 앞도 안 보고 돌격 앞으로 하는 거라. 목기가 많다. 그럼 굉장히 내가 낸데 하는 자기 주체성도 강하다는 얘기죠. 굉장히. 이러한 성향들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오행 중에서 가장 양 중의 양은 화가 양이겠고, 그죠? 중에 음은 수가 가장 음이라는 얘기죠. 물, 불. 그죠? 차갑고 뜨겁고. 그 다음에 목은 뜨겁게 가기 위한 시작 걸음이고, 금은 어떻습니까? 음이지만은 더 완전한 음으로 가기 위한 거죠. 움츠려 들기 위한 것. 그죠? 따지자면. 이렇게 분별된다. 그러면 오행으로 보면 음양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죠? 그러면 음양을 보니까 그 사람 성향을 또 알 수 있고, 조금 더 음양에서 두 가지로만 본다면 인생이 너무 단조롭잖아요. 사는 게 우리가 재미있겠습니까? 그래, 다섯 가지로 나누니까 다섯 개의 원소로 나눠지면 목화, 토금수로 나누었고, 이 정신적인 거라 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사상. 네 가지 형태. 사상. 네 가지 상. 그건 뭐였냐면 목, 화, 금, 수였습니다. 계절로 하는 목. 이 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화. 이거는 여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금. 이 가을을 뜻하는 거고, 수. 이거는 겨울을 뜻한다. 목, 화, 금, 수.
요걸 사상은 봄도 3개월씩, 여름도 3개월씩, 1년을 12달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상이 4개니까 각각이 3개씩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안에 이미 천간의 오행에 대해서는, 생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사상이 나오기 이전에 조금 중간에 들어가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사상이라 하고, 4가지를 말하니까 사상이라고. 여기 이제 오행에는 천간에 10개의 천간의 글자, 천간에 10개에 들어가는 천간의 글자 책이 꼭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있다. 그러면은 좀 더 세분화시킨 거죠. 결국은 오행에서 음양으로, 각각 오행이 음과 양이, 목에도 음과 양이 있고, 화에도 음과 양이 있고, 전부 토도 마찬가지고, 양음이 다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말할 때는 내가 음양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쓰여지는 거는 양이 항상 먼저 나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음은 없는 것이고 수렴된 것이고, 양으로는 보여지는 것을, 움직임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항상 먼저 쓰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렇다면은 오행에서의 음양은 양이 먼저 쓰여집니다. 내가 말하는 그래 하지만, 그러면은 목의 천간의 10글자 중에, 천간의 10글자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10개라 했지 않습니까? 그게 각각 2개씩 목화토금수로 배속돼 있더라, 배정돼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갑은 갑과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로, 그죠? 각각 앞에 나와 있는 거는 첫 글자들은 양이에요. 그래, 갑목은 양목이다. 목은 갑에서 시작해서 을목에서 목의 성향은 끝난다는 얘기죠. 화는 병화가 양의 화다는 얘기고, 정화는 음의 화다는 얘기죠. 토도 마찬가지로, 무토는 양의 토고, 기토는 음의 토다. 경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금도 다 앞에 나온 거는 양이고 뒤에 나온 거는 음인데, 그러면 여기서의 음과 양은 10개의 천간 중에 음양은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 물론 기운적인 것은 시작하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죠? 한 그루의 나무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음양의 구분은 쉽게 이래 하시면 됩니다. 갑목과 을목이나, 그 다음에 병이나 정이나, 무나 기토나, 양의 것은 음의 것을보다 상당히 기운이 세다. 그래, 우리 부피로 따지자면 크다. 그죠? 음에 비해서 상당히 크다. 자, 그럼 갑목은 을목에 비해서 상당히 기운이 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병화는 정화에 비해서 상당히 부피가 크다. 빛과 열이니까. 그죠? 상당히 그렇다. 무토도 말이야. 무토는 상당히 태산과 같다. 가공되지 않은 태산과 같다. 그럼 기토는 일궈놓은 박과 같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 부피가 어떻습니까? 양과 음의 차이는 항상 한참 날 수가 있죠. 그렇게 구분하셔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기운의 차이가 그렇게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금수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는 거죠. 자, 천간의 10글자는 좀 쉽죠. 차례대로 배속,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목, 화, 토, 금수로 양이 먼저 나오고 2개씩 양음 해서 배속돼 있더라. 이런 이제 이해를 하시면, 내 사주 글자 속에 어떤 글자가 천간에 4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10글자 중에는 사주 8글자 중에 네모로 이렇게 돼가 있죠. 여기에만 들어갑니다. 내간에. 요래 볼 때, 요 8글자 중에 위에 들어가는 글자들은 천간에 10글자가 중에 4개가 들어가게 돼 있고, 여기는 밑에 거는 지지라 해서 지금 이제 할 겁니다. 그 12개 지지가 요 4개에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죠. 지지가 위에 들어가거나 이게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나중에 지장간이라는 걸 하게 되면 지지 속에 이제 장간을 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배속되어 있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간까지는 이렇습니다. 그럼 천간의 10개 기운적인 것도 이해를 하시겠죠. 오행의 것을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그럼 그걸 좀 더 세분화시켜 놨다. 자, 목은 시작하는 에너지라고 했죠. 막 시작하고 뛰어나오고 앞만 안 보고 막 앞도 안 보고 막 돌격 앞으로 직진하는 이런 기운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그 시작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저 어떤 차력사들이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비행기를 끌었다 이런 사람들도 나오더라마는 큰 단부차 같은 거 이빨로 물어가 끌어당기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바퀴가 한 번 구르면은 그 다음에는 굴러가기 좀 낫잖아요. 처음에 움직이기가 어렵거든요. 그 힘을 아주 강하게 줘야 돼요. 그 기운이 이제 간목의 기운이라는 거죠. 한 발 구르고 나면 어떻습니까? 굴러가요. 그걸 갖다가 딱딱 끊어서 요거는 시작이고 요거는 시작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갑과 을의 차이는 가장 먼저 시작했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건 뭡니까? 제품이 하나 나왔을 때 특허 낸다 이러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거는. 그 다음에 이 간목의 글자가 보면 피킷. 간목의 글자는 피킷을 들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그래서 가장 앞선다는 얘기죠. 가장 앞섭니다.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고. 또 화 중에 병화는, 그죠? 각각의 또 토는 양이 거치니까. 이제 이런 특징들을 좀 세분화해서 목화, 토, 금, 속, 오행이 세분화시켜 놨다는 거고, 그 내용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상은 계절적인 것을 뜻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죠? 봄, 여름, 목, 화는 여름이고, 금은, 수는 겨울이고. 자, 여기서는 천간에 10개 할 때 오행은 토가 분명히 있었죠. 토가. 그 지지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상으로 이제 토는 따로, 물론 없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분류를 해드릴 텐데,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상 체계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 봄에도 토가 들어오고, 각 계절 속에 토가 다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 것 같은데, 자, 봄. 제가 왜 이렇게 이 네모의 형태를 이렇게 하고 항상 이 자리를 제가 이 봄, 목이라고, 목, 이거는 화, 금, 수. 그럼 수의 자리는 겨울이거든, 겨울. 금은 봄에 반대니까 가을이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화는 여름에 해당된다, 여름. 여름에 해당된다. 목에, 봄에도 각각 3개월씩 12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자, 봄에 가장 먼저, 여기서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책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 목은 인묘 이렇게 돼 있죠. 목은 인달은 입출이 들어가 있는 요 음력, 봄은 어떻습니까? 봄은 우리가 2, 3, 4월이 봄이잖아요. 음력으로는 1, 2, 3월이 되겠습니다만, 그죠? 요 기준은 입춘이 있는 달이거든요. 입춘이 있는 달을 기준합니다. 그래서 입춘이 있는 달을 인달이고 하고, 인달. 입춘이 지나야 인달이 됩니다. 인. 그 다음 인 다음에는 묘가 되겠죠. 묘. 책에 고려 되어 있지. 묘. 그 다음 진. 차례대로 이제 나가는 거죠. 사오미. 신유술. 해자추. 그럼 인묘지는 목에 해당되고, 그죠? 그 다음에 사오미는 여름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신유술은 가을에 해당되고, 해자축은 겨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오행적으로는 인묘지는 목이고, 사오미는 화고, 신유술은 금이고, 해자축은 가을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는 보니까
각각 3개씩 나눠서 12개인데 그렇다면 토가 없지 않느냐는 거죠. 자, 여기서는 토의 역할은, 천간에서 토의 역할은 뭐라 했습니까? 음과 양을 중재해준다고 했잖아요. 중재, 조절한다라고 했거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지의 토는, 자, 요 글자들이 토에 해당됩니다. 진, 미, 술, 축이란 글자가. 요게 뭐 하면 각 계절의 마지막 달이죠. 봄의 마지막 달은 진달이고, 여름의 마지막 달은 미달이고, 그 다음에 가을의 마지막 달은 술달이고, 그죠? 겨울은 축달이 되는데, 요 계절들이 마지막 달은 어떻습니까? 봄에서 진달은 봄이 끝나면서 여름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 야가 하는 역할은 어떻습니까? 봄에서 여름으로 넘겨주고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봄에서 여름으로 한기가 있으면 안 되니까 수기를 잡아주고, 차분 한기를 잡아주고 여름을 열어주는, 그래 봄과 여름을 중재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들은 진, 미, 각 계절의 끝에 있는 글자죠. 그 글자들은 전부 토에 속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토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고 그 외에 초입에 있는, 각 계절의 초입에 있는 글자나,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인묘는 목에 속하고, 책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인묘는 목에 속하고, 그 다음에 지는, 인묘는 목이지만은 지는 토에 배속되어 있다는 거죠. 오행적으로는. 그 다음에 사오는 화에 배속되어 있지만은 미는 토에 배속되어 있다는, 음의 토죠. 두 번째 나오잖아요. 아까 진토는 양의 토고, 미토는 음의 토에 배속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과 유는 금이죠. 그럼 먼저 나온 거는 항상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결국 신금은 양금이고 유금은 음의 금이라는 얘기죠. 자, 목도 인목은 먼저 나왔으니까 이게 양이랑, 묘목은 두 번째 나왔으니까 음이죠. 음의 목이고, 사도 마찬가지고, 지는 토로서 또 먼저 나왔으니까 이제 양토죠. 이렇게 배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수도 마찬가지고, 수는 해자, 축이 수의 겨울에 해당되는 글자들이지만, 이 해라는 건 먼저 수에서 가장 먼저 나오니까, 그죠? 입동이 있는 달이죠. 그래서 이 달은 양의 수다, 양수, 그죠? 자수는 두 번째 음의 수고, 그 다음에 축은 또 다시 음의 토로 배속되어 있다는 거죠. 토가, 지지의 토는 4개죠. 그러니까 12개 중에 4개. 그래 가장 먼저 나오는 진토는 양의 토고, 그 다음 두 번째 여름에 있는 미토는 음의 토고, 그 다음 세 번째 가을에 있는 술토는 또다시 양의 토고, 그 다음에 겨울에 있는 축토는 다시 또 음의 토로 배속되어 있더라. 이렇게 지지의 12개가 다시 음양 오행으로 이렇게 배속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배속되어 있다. 그러면, 자, 요 옆에 그 손 그림을 제가 좀 그려놨는데, 이렇게 손에 저래 배속시켜 놔놓고 자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은 요 그림을 놓고 여기다 다시 그린다면은, 갑에는 아까 인과 묘가 있었고, 그럼 지는 이제 이 무토에 있었고, 그 다음에 여름에 화에는 사, 오, 미토는 음토로 갔고, 가을에는 신과 신유가 있었죠. 술은 다시 이제 이 양토로 가고, 그 다음 겨울에는 해자축, 축은 또 다시 음의 토로 가더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 결국은 인목은 양의 목이라고 했는데, 천간의 글자로 바꾸어 말한다면, 그죠? 바꾸어 본다면 갑의 목과 같다는 거죠. 책에 그렇게 되어 있죠. 갑목 밑에 인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묘목은, 토끼를 뜻하는 이 묘라는 글자는, 인과 묘는 목이었지만 양목과 음목인데, 천간에도 갑과 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인목은 갑목과 같은 에너지를 갖고 있고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지의 묘목은 을목과 같은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뭐가 다릅니까? 아까 천간과 지지는 오행은 기운적인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럼 그 사람은 마음과 생각을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천수상하는 거는 형체가 없다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 그걸 기운적인 것이다는 거죠. 천간의 10개 글자는. 그 사람은 천간의 10개 글자를 보고 그 사람의 에너지를 읽을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 지지의 12개 글자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질적인 걸, 현실적인 것을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이렇게 배속돼. 사는, 다시 말하면 지지에서 화는 사화와 오화라는 것이 있는데, 사화는 양의 화고 오화는 음의 화인데, 천간에는 어떻습니까? 병화와 정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본다면은 사화는 천간의 병화와 같은 색깔을 갖고 있고 같은 특징을 갖고 있고, 정화는 오화와 같은. 그 다음에 토에서도 보면 아까 토는 천간의 거는 무토와 기토가 이래 있는데, 지지의 12개 거는 봄에 해당되는 아까 진토와 가을에 해당 진술은 양의 토였다는 거죠. 양의 토. 그 다음에 여름의 토와 겨울의 토는, 그죠? 이 기의 음의 토였다는 거죠. 신유 가을에 이 금기도 천간의 경금과 신금이었지 않습니까? 그래, 신이라는 글자는 가을에 경금과 같은 성향을, 특징을 갖고 있고 이런 글자거든요. 그 유금은 마찬가지로 신금과 같다. 해수는 어떠냐? 해자가 수의. 그 해는 천간에 그랬더니 임계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천간에 임수에 해당되는 지지의 글자는 해수고, 천간의 개수에 해당되는 글자는 자수도라는 얘기죠. 이 성향이 같다는 거예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음양과 오행, 그 오행의 천간 지지, 오행과 사상의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가 이렇게 오행 속에 배속되어 있더라는 거죠. 자, 다음은 이것들이 어떻게 굴러간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건 아주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하면,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론이거든요. 자, 이것들이 기초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핵심이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입니다.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의 원리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음양의 특징적인 거, 오행의 특징적인 거, 10개의 천간에 각각 가벌병정 무기경신의 특징적인 거, 특성, 지지의 어떻습니까? 봄, 여름, 가을 사상의 특징, 그 다음에 인묘진 사오미 지지의 12개의 특징, 그 글자들이 갖고 있는 뜻, 그 우리가 사주 속에서 어떻게 푸느냐는 거죠. 지금은 오행 쪽으로만 푸는 거거든요. 기초과정 상생상극론 끝나고 나면 이제 오행 쪽으로 그 사람 사주를 놓고 보면 목의 기운이 약하네, 화의 기운이 약하네, 또 아니면 뭐 금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네,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 성향이 어떻겠다라는 거 우리가 부분적으로 분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가기 전에 지금은 자, 이 여기에서 아까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오행 여기 다 나왔습니다. 음양 나왔습니다. 그죠? 다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상생하고 상극하냐는 거죠. 오행은 뭡니까? 이미 목화토금수를 오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목 속에는 갑과 을도 있고 인국도 있고 묘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목이라면. 그러면 화는 병, 정, 사오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오행이 상생상극 한다고 하면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가 그 목이란 글자를 대표해서 우리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럼 목 자체가 움직인다면 이미 그 속에 같이 가족들이 같이 움직인다 이거거든요. 야들의 대표자가 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야들의 대표자가 화라는 얘기죠. 토라는 얘기죠. 대표자가 금수, 이게 오행이에요.
이게 이제 상생하면 어떨까요? 상생. 그렇다면 요거 소속되어 있는 거는 다 이해를 했다라고 보고 요거 책에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오행만 놓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행의 이제 상생은 상생하고 상극하는 건데 상생, 상극한다. 자, 생하고 서로 생하고 극한다는 거거든요. 이 말이 오행이 5개가 아까 계속 움직인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계속 움직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세상살이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상생상극. 자, 어떻게 상생하고 어떻게 상극하는지. 자, 목은 자, 우선 목은 화로 가기 위한 목의 시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목은 화로 가기 위한 시작. 그러면은 나무가 불을 뗀다는 거죠. 나무가 불을 떼는. 그래 목생화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나무로 간다. 또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내가 나중에 이제 중국 가면 나옵니다만은 목은 화를 낳는다. 요게 낳다 생. 목은 화를 낳는다. 화는 목 없이 나무 없이 꽃을 피울 수는 없다는 거죠. 나무에 꽃을 핀다는 거거든. 이전에는 뭐였습니까? 이전에는 이건 이제 여기는 시작점이라 했습니까? 생명을. 그래 눈에 보여진다는 거잖아요. 아까 네모를 그렸을 때 어떻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때 여기는 수의 기운은 보이지 않는 곳. 이게 이미 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두운 공간이에요. 여기는 보이지 않는 곳이라. 그럼 보이기 시작하는 구간이 어딥니까? 목이었잖아요. 보이기 시작하는 게 목이었잖아. 그래서 시작하는 에너지다, 목은. 그 중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간목이었잖아요. 또 지지에는 인목이었잖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태어나서 시작한 거죠. 인생을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화에 가서는 그래, 여기 결국은 성장하는 과정이잖아요. 아이가 어른 되잖아. 새벽을 열어야 낮이 오잖아요. 이런 거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목생화 한다는 거죠. 해가 한꺼번에 농구공 떨어져서 이래 펑 떨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생화 하는 기후거든. 화는 오행적으로 보면 여기가 금이라고 했죠. 아까 그러지 않습니까? 가을에 금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화는 토가 어디 있어요? 토는 여기 좀 있겠죠. 왜? 양과 음에 조절한다고 했잖아요. 그 여기가 이 토쯤 되는 거라. 그러면은 목생화 했죠. 화는 또 뭘 생할까요? 화생토합니다. 그죠? 토는 다시 토생금하죠. 토는 자라나는 양의 기운을 꽃을 떨이고 안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게 토지 않습니까? 그래, 열매거든, 열매. 가을을 열게 한다. 그 다음에 금은 다시 어디로 가기? 금은 수로 가기 위한, 완벽한 음으로 수로 가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했죠. 그래, 수로. 그래, 금생수하고. 수는 하나의 씨앗이잖아, 씨앗. 씨앗에서 싹이 트지 않습니까? 싹 트기 시작하죠. 그리고 수는 다시 목을 생하게 한다. 결국은 바로 옆에 목은 화를 생하고, 그죠? 화는 화생토하고, 토생금하고, 금생수하죠. 수는 다시 수생목하고, 이런 생한다는 관계는 내가 도와준다. 또 내가 그 글자를 만들어준다.
내가 낳아준다. 나중에 가면 말씀드리자면 목은 화의 어머니도 된다 이거거든요. 아까 그 일원이라 하는 게 아까가 아니라 일원이라 하는 게 우리 그 사주 앱 깔아놓은 거 보면 있어, 그죠? 그 일원이 뭐냐에 따라서 그럼 우리 엄마가 내게 있나 없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화의 일간이더라. 화는 병화와 정화가 있죠. 이 두 개 다 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행사. 내 일원이, 내 일간이 화인데 그러면 어머니는 뭡니까? 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이 내 사주에 있나 없나거든요. 그럼 목이랑 없다면 나는 어디서 났노? 엄마의 덕이 상당히 부족하겠구나. 이런 거죠. 그죠? 이런. 그러면 여기에 내 옆에 딱 붙어 있더라. 엄마가 상당히 간섭을 하겠네. 이런 거죠. 또 인덕도 있더라. 이거거든요. 이건 이제 인성이라는 거죠. 중국 과정에서. 이게 상생상극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했구나. 자, 그렇다면 내가 이제 화라면 내가 화라면 내가 낳기도 했지만 내가 표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하는데 또 내가 화생토 하잖아요. 화생토하면 이 토라는 건 나한테서는 내가 낳기도 했지만 내가 표현하는 거거든요. 내가 표현하는 글자가 토이기도 하거든요. 또 내가 표현한 글자가 토이기도 하고 내 일을 나타내는 글자, 내가 또 일을 하는, 내가 어떤 행위하는 것, 이걸 내가 생하는 글자, 내가 받았어. 받는 것도 있고 생하는 것도 있잖아. 받고 주는 거거든요. 받고 주는 거. 이게 없다라면 받는 것 없이 주기만 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인덕도 없이 베풀기만 한다 이 말입니다. 받는 거 없이 주는 것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은 어떤 모양새라는 걸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고. 그 열심히 일해서 또 요거는 생애관계. 그럼 생애관계는 내가 표현한 거고 내가 낳는 거고 내가 도와주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내가 야를 생해 주니까 내가 화생토해서 생하니까 아까 내 자식이라 했잖아, 그죠? 자, 화로 기준하면은 어머니라 했잖아. 어머니가 자식을 놓으면 자식은 그 어머니를 보호합니다. 맞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토를 못 할 거 아닙니까? 자식이 엄마를 보호하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왜? 어떻게? 보겠습니다. 여기서 상생은 요거지만은 상극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극이라는 것은 그건 나를 내 하는 행위를 못하게 자제시키는 거거든. 자, 목은 어디서 누구를 극하고 나는 누구를 극하기도 하고 누구한테서 극받기도 하거든요. 주고받고입니다. 자, 나는 누구한테 화한테는 화를 생해준다 했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거는 한 칸 건너간 것을 극합니다. 나는 목은 토를 극하고 다시 극한다는 것은 토를 꼼짝 못하게 하고 토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나를 자꾸 제재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목은 토만 보면 극하게 하고 그 하는 행위 자체를 억지로 태클을 건다. 못하게 한다. 자, 그렇다면 자, 또 조금 더 나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토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니 이거거든요. 나무란 글자는 땅에 뿌리를 내리 땅은 나무한테서 뭐 달라들지도 못하고 무조건적으로 내줄 수밖에 없다는 거고 토는 또 어느 걸 극할까요? 한 칸 건너뛴다고 했으니까 토는 수를 극하게 되죠. 한 칸 건너 토곡수. 물이 넘치면 제방을 흙으로 샀죠. 제방 샀는다. 이런 개념이고. 아까 다시 수는 불 끄는 데 쓰여지죠. 불 끄는 데 쓰여진다. 그리고 수극화. 그 화의 화가 내한테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자, 내 사주 속에서 아까 화 1원을 예를 들었지만 화라는 글자가 나한테 재물이더라. 만약에 재물, 재성, 편재, 정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재물에 해당되는 글자더라. 그러면은 수의 운이 오면